이제 국방장관이 지금 제가 6월에 얘기한 걸 왜 얘기를 했냐. 얼마 전에 또 그 얘기 또 했어요. 2, 3일 전에. 그럼 그동안 6월과 2, 3일 전 사이는 안 했냐. 시간 날 때마다 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을 완전히 주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쟤들은 온갖 수단을 다 이용을 해서 지금의 국제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지금 미국을 끌어안치려고 하고 있는 애들이다. 저거 지금 수갑 채워서 주저앉히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허슨 연구소의 그 아더 연구원, 아더 허만 연구원이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쟤들은 우리 미국의 돈과 기술과 시장을 이용을 해서 미국과 세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애들이다. 쟤들과 엮이면 엮일수록 우리가 손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국의 물품을 우리가 수입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술과 첨단 부품을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깨끗이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차이나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가 시작했지만 바이든 때 더 심화되고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마가 공화당과 좌파 민주당이 이 카노피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카노피가 뭔지 기억하시겠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육각형. 예. 자유공화 헥사곤, 자유공화 육각형 할 때 그 꼭지점 중에 하나의 이름을 제가 카노피라고 달았죠. 담론과 전략을 담당하는 그 영역.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now getting the message, and that is that in dealing with China, that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we need to decouple not just our dependence on China, but also China's dependence on us, because the more technology that they take and the more technology they acquire from us simply goes to build their national power and military power in ways that are entirely antagonistic and antithetical to our interests here. That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echnology cooperation with China isn't leading us to a point of convergence, of finding shared interests. It's having the opposite effect. And that the more that interdependence is turning out to be a tool by which those who are bold enough and strong enough to use and manipulate that relationship to their national advantage in ways that are really injurious to the interest, not just of the United States, but I would say of our allies and of the cause of freedom everywhere.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예를 들면은 그 헤리티지, 카노피에서 최고로 꼽히는 연구소예요. 지금 보면 허슨 연구소, 저기도 카노피에서 최고로 꼽히는 연구소입니다. 그 다음에 어스틴, 이제 3번 봤잖아요. 이제 또 한 번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뭐냐면 미국의 핵무기, 전략 핵무기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전략사령부의 사령관이에요. 지금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미국 핵무기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워밍업이었다. 본 게임은 동아시아의 중국이다. 찰스 리차드 제독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워밍업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큰 시련이 닥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된다. 중국을 막기 위한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중간선거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마가 트럼피즘 공화당은 이번에 이길 것 같은데 상하원 양쪽 다 카노피의 군사 지정학 노선을 장악한 집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게 관전 포인트죠. 예, 그래서 카노피가 뭔지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반복하기 위해서. 예, 이게 이제 자유공화국에 제대로 돌아가려면 육각형이 잘 구성이 돼야 된다. 이게 모범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아직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육각형을 구성시키는 그 중앙에 들어있는 그 안고가 뭐냐면 건강하고 자유롭고 유연한 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미디어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소통의 수단을 갖고 자기 자신의 관점을 단련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군중의 하나의 단위예요. 이게 건강하고 자유롭고 유연한 개인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약했다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쫙 성장해 올라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각각. 한국이 아마 지금 먼저 가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육각형을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저기가 이제 아까 말한 카노피. 카노피라는 건 하늘 우둥지, 하늘 천장이에요. 거기 담론과 전략이죠. 그 다음에 그거랑 딱 대응을 해가지고 종교 신앙. 딱 받쳐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정당 정치, 시민 참여. 그리고 기업가 정신, 기업 쪽의 그런 역동성. 그 다음에 학문 지식의 축적. 이런 게 육각형인데 이걸 가만히 보다 보면 야, 너 지금 엘리트 얘기잖아. 야, 그러면 한류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혹은 평당원이라든지 혹은 저기 뭐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육체 노동자 이른바 노가다에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작업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요령 있게 한다든지 혹은 엔지니어가 그런 거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건 다 어디 간 거야? 이제 이걸 기둥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 저 왼쪽 그림에 있는 엘리트입니다. 위로 올라오면 대중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들로. 그래서 저 엘리트의 담론과 전략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 저런 찰스 리차드라든지 어스틴이라든지 혹은 저기 그 허슨 연구소에서 말한 그 허만이라든지 혹은 저기 그 헤리티지 보고서에서 말한 그런 사람들 그 엘리트거든요. 그 이제 위로 쭉 올라오면 그 카노피 담론이 영화로 나타나고 같은 A 저 A는 근데 대문자로 썼죠. 영화로도 나타나고 대중으로 간다는 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백모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적인 언어 떠드는 건 쉬워. 그런데 사람의 심금을 그냥 직관적으로 건드리는 영화나 소설을 쓰는 건 어려워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대중으로 간다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중이 위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그런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게 결국은 이게 담론 전략과 직결돼 있다고요. 같은 정신문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정당을 이끄는 훌륭한 정치인. 저게 쭉 올라오면 평당원이죠. 기업가 정신. 아니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나 죄송합니다, 이 회장님. 우리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의 사장님이나 경영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기본 문맥은 같아. 그 다음에 꼭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인데 야 이거 업무 처리 프로세스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 이게 혁신이잖아. 혁신이잖아요.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중간 관리자야. 근데 뭘 경영해서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게 혁신이거든. 야,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를 냈어. 혁신이잖아.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가 나왔어. 혁신이잖아. 꼭 남들이 다 받들어 모시는 그런 기업가 혁신의 그런 화신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저런 그 사회 모든 각 분야에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저런 흐름이 계속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죠. 고매한 승려님이나 고매한 목사님만 계시나? 그냥 묵묵하게 그 생활의 신고 속에서도 그 신을 만나거나 혹은 깨달음을 찾는 그런 신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고매해지는 거지. 똑같이 학문가 지식도 똑같이 학문가 지식 가방끈 긴 놈만 학문가 지식 하나? 저같이 가방끈 짧은 놈도 해요. 탐구력과 이해력이 있다면은 다 학문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저 EF가 ABCD EF가 이쪽에서 저기 뭐 FG로 돼 있어서 좀 헷갈렸네. 예, 예. 그런 거죠, 뭐.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우리가 이제 다 그러니까 이게 맥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사이드에서는 이게 엘리트적인 데가 있는 거고 이쪽 사이드로 가면 이게 파퓰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로 통째고 한 맥이라고 하나하나는 맥은 같단 말이에요. 문맥이. 그래서 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서 저것의 대중화된 버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맞아. 담론 전략? 그거 뭐 잘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지. 혹은 그건 뭐 추상적인 언어로만 나타나는 거 아니지. 그거 견속국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영화로도 나타날 수 있고 노래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세계를 보는 관점이니까. 그래서 저 사회라는 게 저런 게 작동하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 육각형이 그럼 아주 제대로 돌아가죠.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아까 보신 건 뭐냐면 이 정리해서 말하자면 세계 군사 지정학에 관한 담론 전략 그 카노피에서 하나의 흐름이 지배적이 됐어요. 미국이. 어저께 보신 조지 프리드만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관점이 바뀌었다. 관점에 눈을 떴다. 이 흐름은 맹렬한 반러 반중이에요. 아까 오늘 보셨듯이. 그런데 이 흐름이 뭐 네오콘 같이 야 우리가 들어가서 군사력으로 쫙 우리 찬란한 군사력으로 문지르고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말이지 근대국가 현대적 국가 딱 만들면은 다 너희들 받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자 들어간다. 이게 네오콘인데 그게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뭐 어떤 욕망을 갖고 있어? 저 사람들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지? 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즉 현지인, 현지 국가의 이니셔티브를 중시하고 그것만큼만 해야 된다라는 거지. 미국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즉 미국과 서방 선진국의 역할은 한 발 물러나서 두 발 물러나서 현지인이 치고 나가면 각오를 가지고 거기에 무기 대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 무시무시한 슈퍼 깡패 침략자들에 대해서 국제 공조로 경제 제재 때려주고 현지인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보 감시 정찰 ISR 지원을 해주고 이번에 그거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라크, 아프간 때 미국이 한 해에 3천억 달러씩 쓰고서도 개피 봤어요. 20년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게 7조 달러인가 8조 달러쯤 돼요. 원금만. 요번에 미국이 지금 저기에 우크라이나에 도와가지고 지금 거의 러시아를 거의 그냥 배를 가르고 지금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있는데 저거 한 400억 달러밖에 안 썼을 거예요. 껌값이야, 껌값. 미군 한 명도 안 죽고 원격 진흥화한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생긴 거예요. 어저께 말하잖아요. 조지 프리드만이 이 흐름에 마가 공화당이든 좌파 민주당이든 다 순종을 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순응을 하고 있는 거야. 이 흐름 뭐라고 부려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ALT라고 했다가 반응형, 적응형.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 오늘 또 이름 한번 바꿔봤어요. 볼리타. 가치지향 현지 이니셔티브 맞춤형 동맹 연계예요. 그러니까 value oriented, local initiative tailored, alliance affiliation. alliance는 동맹이고 affiliation은 연계고. 자, 그럼 또 무슨 가치지향이야? 가치지향의 내용. 이건 조금 더 지정학이니까 군사지정학이니까 심플해요. 뭐냐면 자유주권국가 그리고 베스트팔리아 체제에 의해서 보편규범에 바탕한 세계질서 주권국가 인정. 그게 현재 가치예요. 보편규범에 바탕한 세계질서. 저걸 이제 저희들은 뭐라 그러냐면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그러니까 규범에 바탕한 국제질서라고 그러는데 저는 앞에 보편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게 현재 가치고 이제 간접적으로 거기에 스며들어요. 여기 군사지정학이니까 그 이상은 얘기를 못 할 거야. 이 군사지정학적 문맥에서는. 그런데 저거 뭐 싸우려고 튀어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어이씨 그리고 거기에 열렬히 박수치고 국민들 딱 붙잡아서 끌고 나오는 인간들 보니까 폴란드,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렇게 갈 거고 이탈리아, 한국 여기가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전체 스펙트럼을 깔고 보면 도덕적 보수주의가 강한 나라들이에요.
한국이 뭐라고 해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야, 그 말이야. 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말이야. 남녀 화장실 구분 없애고 말이지. 거기 다 저기 다 한 칸씩 만들어서 그 칸에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마음대로 들어가게 해야지. 그래야 애들이 마음 놓고 동성애도 하고 말이야. 남자애로 생물학적 남자도 나 여자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애들의 관점을 다 터줘야지. 생각을 해봐. 생물학적 남자애가 머릿속에서 나 여자예요라고 생각하는 애. 걔 여자 화장실 가야 돼? 남자 화장실 가야 돼? 왜 그런 심리적 고문을 하는가? 고문을. 좀 인간적 마음을 가져. 이게 캘리포니아예요. 이게 캘리포니아예요. 그죠? 한국에서는 그 말은 안 먹히잖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도덕적 보수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뭐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기타 등등도 있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을 제가 인정을 해요. 그 싸움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10년 넘게 해오셨어. 저랑 같이 어깨 걸고 한 것만 해도. 제가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그분들하고 좀 관계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보수주의가 강한 나라가 자유주권국가 및 보편규범에 바탕한 세계 질서를 더 옹호하더라. 저게 마탱이가 간 나라 프랑스 별로 옹호 안 하네. 그리고 미국만 해도 원래 저거 트럼프가 먼저 물고 텄단 말이에요. 반론은 아니지만 방식이 좀 안 맞아서 그렇지. 거긴 또 트럼프 마가 공화 쪽은 도덕적 보수주의 강한 데잖아. 비교적 미국 안에서는.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의회를 오면은 그거 당연히 저기 아까 볼리타라고 말한 거기랑 같이 갈걸? 그 고립주의로 안 빠질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보수주의는 이 세계 군사지정학 지금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 무슨 말처럼 되는 거냐면요. 지금 러시아 군대랑 싸우는데 옆에서 같이 동료가 있어요. 야, 너 동성애자잖아, 임마. 너 군복 벗고 마, 자식아. 총 내려놓고 너 가, 임마.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군사지정학에선. 그런 거 없잖아. 군사지정학에선. 그러니까 저거는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랑 중국을 키워준 애들이 해체주의 글로벌리즘이었잖아. 도덕적 보수주의는 러시아, 중국 키우는데 앞장서질 않았잖아요. 주권국가 해체해버리고 돈 가진 글로벌 슈퍼 엘리트들이 세상을 쪼물락쪼물락 해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저 좌파적인 해체주의 키워주면은 주권국가 완전히 마비시키는 쥐약이네, 이거. 독약이고 아주 효과 좋네. 오케이. 그 짓 한 거지, 그지. 쉽게 말하면 독일의 빅머니는 1930년대 독일의 빅머니는 히틀러를 키워줬어요. 1990년대부터 지금 제가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30년 거의 25년 동안 미국과 서방의 빅머니는 도덕적 해체주의를 키운 거예요. 해체주의 좌파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북, 친중, 해체주의가 갑자기 기승을 벌이고 튀어나온 거예요. 야, 그거 말이야, 백모, 너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앞뒤 꼭 막힌 무슨 수국골통 전쟁광, 너 옛날 1950년대 지금 살고 있냐? 세상이 어떤지도 몰라? 대세가 뭔지도 몰라? 임마, 지금은 임마 다 진보야, 임마. 다 중국이랑 같이 가야 되고 다 그래, 임마. 뭐 북한? 물론 걔도 아주 문제가 있지 하지만 야,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같이 가는 판에 그 중국 꼬붕인 북한이랑도 챙겨줘서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사람 오면 그거 좀 만나주기도 하고 간첩으로 좀 우리 포섭 좀 하면 좀 포섭 당하는 척 좀 하고 노동당 입당증 주면 그거 그냥 받기도 하고 좀 그러는 거지. 다 세상 그렇게 둥글둥글 사는 거지. 야, 임마 백모, 너같이 그렇게 살면 자식아 그 인생 살겠냐? 걔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봤죠. 20년 동안. 20년도 넘지, 30년도 넘지, 1989년 정도부터 그렇게 봤으니까. 세상에 그런 거예요. 딱 그거죠, 그거.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게 우리가, 저게 뭐야, 그 냉정냉혹한, 저게
그 말이지 그 세계 군사 지정학 게임 말이야. 저거 저런 건 의미 없어. 저거 냉정냉혹하고 저거 아닙니다. 저게요. 도덕적 보수주의의 기본이랑 이거랑 이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군사 지정학 얘기할 때는 뭐 LGBTQ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딱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공화국을 강화해야 되잖아. 공화국 강화하자는 얘기거든. 자기 문화 강화하자는 얘기거든. 인류 보편의 가치랑 맞춰서. 당연히 그러면은 해체주의랑은 적이죠. 그러니까 시점이 뚝 떼고 도덕적 해체주의를 우리가 도덕적 해체주의에 대해서 몰같이 해체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보수주의 깃발을 들고 공격할 때는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군사지 정학 가지고 얘기할 땐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랭귀지를 2개를 쓸 줄 알아야지. 바이링구얼. 예. 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아무튼 간에 죽어라고 이 흉악한 이 빨간 덩어리랑 맞서야 되는데, 이게 쟤들이 저기 아주 빨간 그 지옥의 불개 같은 놈들이라 저렇게 1차, 2차, 3차 방어선을 숙해가 오줌 싸고 다니듯이 저렇게 마킹을 해놓고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모나 함재기 못 둡니다.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미국 B1B 보셨잖아요. 예, 그 전략 그 자산 금방 배치돼요. 그리고 금방 와요. 그리고 이제 NCND지만 제가 추정하기는 군산, 오산, 그 다음에 오키나와 가네다, 그 다음에 미사와, 그 다음에 저 도쿄 근처에 있는 저기 뭐더라? 예, 저기 그 공군기지, 이 5개 공군기지의 전체 혹은 일부에서 분명히 전술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술핵이 원래 그렇게 현장에 갖다 놓고 쓰는 물건이에요, 공군기지에. 자, 그래서 우리 자유보수의 그 자주국방이라는 건 비대칭 독침과 한미동맹이고요. 비대칭 독침 중에 이제 제일 살벌한 독침은 예를 들어서 공격 원잠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 원잠 이런 것들이 제일 살벌한 무기고, 또 방어용으로는 KAMD 미사일 유격 방어가 제일 살벌하고, 뭐 우리가 잘 하고 있죠. 예, 그렇게 계속하면 되고요. 우리의 자주국방이라는 건 뭐냐? 전작권은 저 뻘건 큰 악마 개가 저게 없어지고 좀 저기 중국이 좀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게 너무 큰 게임이라 전작권은 미국한테서 많이 뺏어올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권한은 2개입니다. 하나는 국지적 보복,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게 생겼을 때 미국이 말리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냥 쥐어 팔 수 있는 거. 하나, 넘버 1. 넘버 2는 뭐냐? 만약에 한반도에서 제대로,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큰 격돌이 벌어졌었어. 그러면 1953년 같이 우리 등 뒤에서 지들끼리 짬짬이해서 뭐 휴전하고 이러지 못한다 이거야. 그때 평화의 조건과 시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파워. 저 2개입니다. 그게 자주국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